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정말 이 상황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왜 지금 화가 나는가? 왜 내 마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음의 지혜를 좋았는데 지금 저 사람을 보는 순간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지? 근데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처음에는 그런 질문들을 조금 일으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티하고 좀 다른 질문이잖아요. 사티는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가만 묻는다면 이거는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A라고 하는 게 딱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도 화의 마음을 화라고 하는 것을 수심장과 계속 일으키고 우리 화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죠. 그죠? 근데 그 화에 대해서 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화라는 그 자체 화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수행자로서 화의 성질, 화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 생각이라는 것, 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답이 없어요. 그냥 일어났다는 건 알겠지만 그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물어볼 때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분명할 때, 뭔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가 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호기심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화가 왜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은 항상 화를 내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답은 생각이나 사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하니까 마음이 한두 번 정도 물어주는 정도죠.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상황에서 왜 항상 화가 나지? 라고 한두 번 정도 물어보고는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마음이 거기에 궁금하기 때문에 사태 힘이 좋아져요. 그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밑에 근본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태하는 마음의 힘이 좀 더 좋아지거든요. 마음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그 답은 어디에서 구해지는가 하면 아침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때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화에 대해서 충분히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화의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때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보는 거예요. 거기 느낌도 있어요. 몸의 느낌도 있고 마음의 느낌도 있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죠? 그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함께 다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죠. 큰 그림으로. 그렇게 큰 그림으로 이러한 것들의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볼 때 거기에서 이런 각각의 마음의 이런 작용들, 요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파라마타의 기본적인 성질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파라마타의 기본은 뭐냐면 실제 안에 법의 성질은 지 혼자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다른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상을 떨어뜨려 놓고 멀리서 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함께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태라고 하는 건 하나의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사태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볼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화를 볼 때 화만 계속 보는 것보다는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마음들을 같이 볼 수 있을 때 훨씬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화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순간 언제냐면요. 화만 볼 때가 아니라 그 마음 밑에 깔려있는 탐심을 볼 때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화를 진정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이 탐심은 어떠냐?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 탐심의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뿌리가 되는 어리석은 마음을 보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 이해하고자 수행을 하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성향이 그러하다면 좀 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줄 필요는 있는 거죠. 항상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거.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제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법에 대한 조사.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꾸 본인 스스로 한다고 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계속 수행을 해나가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같은 비슷한 통증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 통증의 강도가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통증이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지금 많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원래 그 대상을 지켜보는 건 잠깐 내려놓고 그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리의 느낌을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느낌에 대한 진심이 너무 강하다면 그때 계속 그 다리의 느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잠깐 두고 이 진심, 화를 대상으로 보셔요. 그래서 이 화를 아침에 이제 화 보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죠? 화의 마음이 있으면 화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불편하고 그런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을 함께 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화를 계속 지켜보는데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나하고 이제 동일시하지 않는 거죠.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도 한 번씩 일깨워주면서 계속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화의 그 강도가, 화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거든요.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화의 마음이 줄어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화가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다시 다리의 느낌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여전히 다리에는 통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증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까 화가 강한 상태로서 그 통증을 지켜볼 때하고, 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증을 지켜볼 때, 그 통증이 똑같이 느껴지는지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법에 대한, 그것도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체험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지켜볼 때 지켜보는 마음에 그 견해가 바른 것, 번뇌 없이 지켜본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보살님 마음이 이제 좀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통증이라도 우리가 그걸 느낄 때는 마음에 진심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화의 마음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럴 확률이 이제 많은 거죠.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다리든 뭐 어디든지 통증이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지 항상 먼저 보십시오. 화로서 보고 있지 않은지.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수행이라고. 답은 간단하죠,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티를 최대한 자주 하려고, 유지까지는 안 돼도 최대한 지금은 자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효과적인 게 질문이잖아요. 일상생활, 그 직장에서도 바쁘지만 그 질문하는 건 할 수 있죠. 본인이 그거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노력을 해야지 사태 힘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계속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만 수행을 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나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수행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인 수행은 그냥 일상에서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말은 되게 쉽지만 이게 쉬운 말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그죠? 말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말처럼만 되면요 뭐.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저도 저 생각에는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좀 말만 쉽게 해놓고 실상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일상에서 사지가 계속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당연하죠. 근데 일상에서 사지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노력들이 가장 기본인가 하면은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좀 그 여유를 만들어 가지고 수행에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장에서 뭐 인간관계 할 때 수행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마음의 질이 뛰어난 사람, 수승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그게 그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사티 두려고 노력하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사티 두려고 하는 노력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죠. 자, 본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티 두려고 질문하고 이런 노력은 당연하고 그 플러스 자기 혼자만의 시간, 수행에만 뭔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그런 감정이 끄달리고 휩싸이는 걸 본다면 다시 또 사티를 둬야죠. 그때부터. 그렇게 휩싸이고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다시 또 사티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다시 또 사티 두고. 근데 그게 자꾸 끌려간다면은 그거는 견해를 점검하셔야 돼요.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들어서 아는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본인 스스로 이제 자꾸 또 적용을 시켜야죠.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왜 안 되지? 내가 하는 만큼 왜 안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마음은 정직하거든요. 그렇게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진 대로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 그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만한 조건이 안 갖춰진 거죠. 계속 그 조건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수행을 한다고 노력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그 수행의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또한 번뇌거든요. 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또한.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만큼만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은 아닌 거죠, 사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삭제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죠? 똑같은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그 뒤에서 일으키는 마음이 전혀 다르죠. 왜 또 이러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화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상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건 다만 그거죠.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 그런 알아차림이 유지가 될 때 대상은 엉망진창이라도 내가 느끼기에 대상은 엉망이라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이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럴 때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포인트는. 본인이 바꾸려고 지금 수행하잖아요. 그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뭘 어떻게 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라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바뀌어져 있다고요. 달라져 있는 거죠, 마음의 질이. 그런 거지. 조급하니까 지금 자꾸 본인이 힘드니까 자꾸 조급증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니까 뭐 밤에 자선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마음가짐이 이미 바르지 않으니까요.
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성급함이 있는데도 있는지 몰랐잖아요. 또. 마음에 번뇌가 있어도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어도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수행을 그래도 하는데 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를 못 보는 거, 이익을 본인 스스로 체험을 못 하는 거죠. 항상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 말의 의미는 사실 일부러 바꿔주라는 것하고 좀 다른 거였는데 그것도 미세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일부러 바꿔주는 건 내 의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어. 근데 일부러 바꾼다는 거 이걸 억지로 떼서 다른 데 가는 느낌이죠.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대상만 가지고 수행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게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막 하면 이걸 일부러 자꾸 자기가 떼려고 해. 떼서 딴 쪽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애를 써야 되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잘 가지도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호흡만 다른 거 막 보라고 듣는 것도 알고 생각도 알아차림하세요 하면 죽어라 마음 이 호흡으로만 가요 자꾸. 그럼 이제 또 그럼 1시간 동안 다른 거 보지 말고 호흡만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또 호흡만 안 봐요. 그죠? 그게 마음이잖아.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억지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어차피 그 대상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버려 둬요. 알아차리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고 보살님은 그냥 다시 사티를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호흡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또 다른 마음이 지금 들리는구나. 지금 보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걸 내가 애를 써서 억지로 떼서 가는 거하고 다르죠. 분명히. 내가 막 의도를 내가지고 바꾸는 그런 수행이 아니잖아요. 시험인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이거거든요. 어떤 것도 마음을 내가 억지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의도하는 바로 막 바꿔가려고 하거나 막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뭐. 얘들이 이거 호흡 보라고 하세요. 뭐. 봐도 괜찮아요. 대신에 지금 이거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도 자꾸 호흡 쪽에 있으면 그럴 때는 질문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좀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뭘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그래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그렇게 사티가 딱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티하라는 말이었어요. 내 말은.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걸을 때에도 마음이 깜깜해지면 사티고 뭐고 없으면은 그때도 그 사티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얘기할 때 망상, 잡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망상이다, 잡념이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별로 필요 없는 생각들. 그죠? 근데 필요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가 같다는 거. 별로 이런 것까지 뭐 생각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우리 망상이다, 잡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행에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거사님 스스로 뭔가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일이다라고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건 망상이, 이건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라고 하는, 이런 건 잡념인데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작용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수행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생각을 하느냐, 하찮은 생각을 하느냐,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그죠? 본다라고 알아차림할 때, 수행의 대상은, 사티의 대상은 봄 그 자체란 말이죠. 봄 그 자체인데,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미 관념이 함께 있어요. 컵이라는 관념이 함께 일어나고 있죠. 나는 이쪽에서는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림한데 이미 막 또 다른 마음에서는 컵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수행적인 알아차림, 수행적인 대상은 컵이다가 아니라 그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봄 그 자체인 거예요. 그쵸?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이미 이 컵이라고 하는 관념이 함께 일어나고 있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항상 어떤 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노래 소리가 들릴 때 무슨 노래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수행적인 대상은 듣고 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을 아는 것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 듣는다라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이미 어떤 소리를 함께 이미 내포하면서 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듣고 있어 그쪽에만 계속 알아차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소리인지를 모르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서로 다른 작용으로서 각자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를 생각이 적용을 시키는 거죠. 봄이라든지 듣는 작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드시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어떤 작용이. 근데 그 작용은 그렇게 일어날 때 항상 그 내용과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 스토리와 함께. 근데 그 내용은 마음이 만드는 관념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지나간 일이거나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기억을 하거나 옛날 얘기를. 근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일 자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정말 아니잖아요. 옛날에 일어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뿐인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은 그 마음 자체는 현재의 마음이에요. 생각한다는 작용 자체는 현재예요. 항상 이건 현재거든요. 실제 하는 작용은.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얘는 현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이미 지나간 얘기. 옛날 얘기이기도 하거니와 그때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지금 그 스토리를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생각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다라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여기 없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과거의 그 시간에 그때 그 장소에 나하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은 지금 없어요. 지금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거사님 마음에서 지금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죠. 네. 지금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띠예요. 알아차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보는 게 분명하잖아요. 봄이라는 작용은 분명하게 지금 일어나요. 이건 사띠가 아니죠. 봄은 일어나고 있는데 거사님 마음에서 그 순간에 지금 또 어떤 게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보네? 생각하시죠? 네. 그 생각이 알아차림입니다. 그건 다르죠. 보는 것하고 봄 그 자체하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하고 이 차이가 헷갈리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대상이고 뭐가 이제 알아차림 사띠인지 헷갈린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가 능숙해지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사띠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드라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사띠가 굉장히 능숙해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에서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나 자신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진 않는데 느낌상으로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뭔가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잘 보인다라는 표현이겠죠. 그게. 그래서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생각으로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사띠하고 있다라는 거 처음에는. 그렇죠.
지금 사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은 지금 보는구나. 지금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사티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생각이 없을 때는 사티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사티가 점점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나중에 특별하게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사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느낌을 통해서 또 알게 돼요. 사티가 분명하게 있을 때와 사티가 없을 때 느낌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수행하는 게 능숙해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본다면요, 어떠한 생각도 망상이다, 잡념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생각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보니까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내용의 생각이나 아주 중요한 내용의 생각이나 생각하는 성질은 같은 거잖아요. 이쪽의 성질이 저쪽 성질보다 더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작용 자체는 같은 작용이잖아요. 근데 또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작용은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하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하나가 탁 일어나가지고 얘가 계속 있고 내용만 계속 바뀌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드라마도 보고 쇼도 보고 뉴스도 보잖아요. 그렇게 볼 때마다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TV가 바뀌진 않잖아요. 안에 내용이 막 화면에 나타나는 스크린에 드러나는 그 상이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는 거지. TV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새로운 내용의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미 그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TV가 바뀌었어요 이미.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TV는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 TV든 지금 새로 바뀐 TV든 둘 다 생각하는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작용을 하는 건데 마음은 계속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죠? A라는 마음, B라는 마음, C라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A든 C든 B든 다 그럼 얘네들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라고 하면 A도 생각하는 작용, B도 생각하는 작용, C도 생각하는 작용. 이해가 되세요? 마음의 기본적인 것이 그런 거죠. 내가 중요한 내용의 생각이든 중요하지 않든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의 마음처럼 또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계속 다른 마음이잖아요. 마음 자체는 내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그 마음들의 모든 공통적인 성질은 생각하는 성질이고 모든 공통적인 작용이 생각하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보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요.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데 아무리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도 이 수많은 마음들이 성질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본다라는 성질, 보는 성질, 보는 작용으로서는 하나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고 수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셔요. 수행을 하실 때 자선을 하거나 할 때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뭘 알아차리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마음이 지금 뭘 알아차리는가? 뭘 알아차리세요,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 예. 그 듣는 걸 소리를 아시는 거죠. 소리 듣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소리 듣는 것 자체가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또 뭘 아실 수 있으세요? 즉각적으로 다이렉트로 우리 마음이 탁 아는 건 스님 표정이 저렇구나라는 거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게 실제는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소리가 아까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는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듣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마음이 스님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수행하는 마음은 어떤 생각을 다시 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표정이 저렇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거든요. 그게 사티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건 다 알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행적인 사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다시 지금 보고 있구나. 지금 보이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그게 사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지금 듣고 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이렇게 느끼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습관적으로 관념만 보게 되거든요. 100%. 관념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수행의 알아차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관념만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고, 거사님이 하셔야 되는 노력은 뭐냐면, 그때 실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삿입니다. 그 실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몸의 느낌이잖아요. 그 특정한 어떤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통증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고통. 그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실제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죠? 느끼는 작용. 그죠? 그게 이제 대상인 거죠. 그때는 분명하시잖아요. 원래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대상을 몸을 대상으로 많이 보셔요. 왜냐하면 마음은 제가 계속 설명은 하지만 어떤 게 마음이다, 마음의 작용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그게 금방 와닿지는 않죠, 사실.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일어나는 순간. 그죠? 확실하죠, 이거는.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마음을 좀 자극시키는 그런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막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몸의 통증만 계속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으니까. 근데 몸에 통증이 없더라도 사실 뭔가를 본다라고 하고 뭔가를 듣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분명한 일이거든요. 느끼는 것만큼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듣는 게 거사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끼는 것도 분명하지만 몸의 감각도 그렇게 분명하지만 지금 듣는다는 건 얼마나 분명한 일입니까? 그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이게 분명한 건데 한 번도 우리가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자체를 한 번도 인식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생소한 거지. 근데 듣는 작용은 정말 분명하거든요. 들리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죠. 그냥 고사님이 아무것도 들으려는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의도 없는데도 그냥 들리거든요. 그냥 소리가 들어와요. 내가 이 소리 들어야지 저 소리 들어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릴 때 마음이 어떤 특정한 소리에 딱 모일 때가 이제 포커스를 맞출 때가 이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는 게 되는 거죠. 지금 거사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셔요.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건 듣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리들이 그때는 들리죠. 그 차이죠.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살짝만 감았다가 한번 떠보십시오. 감았다가 딱 뜨는 순간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봐야지 안 했는데 그냥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거 하면서 마음이 이제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 이제 보는 거죠. 어떤 특정한 대상을. 그게 좀 다르죠. 그때가 사티가 되는 겁니까? 보일 때 보이고 있음을 안다면 그게 사티고요. 볼 때 보고 있음을 안다면 그것도 사티고요. 어떠한 것이든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사티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냥 본다라는 거,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질문은 좀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듣고 있는 걸 아는가? 아세요? 지금 듣는 걸 아는가?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뭔가를 알거든요. 그 순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라고 질문해보고 뭔가 희미하긴 해도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뭔가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알아진다면, 느껴진다면 그게 사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들리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걸 마음이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게 사티인데, 근데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 거사님이 지금 힘들게 느껴지시는 거는 마음이 아직까지 본다라고 하고 듣는다라는 거,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직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걸 해야지 그게 사티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게 어떤 소리고 그 소리 내용에만 계속 끌려가고 있고, 보일 때 그 보이는 것의 관념적인 의미에만 계속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내용이 계속 따라가고 이러니까 거긴 사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한 번씩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을 때 말의 내용에만 자꾸 끌려가지 마시고 순간순간 한 번씩 지금 듣고 있네, 지금 듣고 있지 라고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듣고 있나 라고 하면 듣고 있잖아요. 그 확인을 하는 게 사티예요. 그런 확인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자선하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나 라고 딱 확인을 하면 생각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티인 거예요.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금 보고 있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네. 이게 사티라고요. 사티가 무엇인지, 사티 개념이 분명해지는 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 한 1년 하고 나니까 이제야 사티가 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6개월쯤 더 있다가 와가지고 또 얘기해요. 이 사티가 뭔지 이제야 진짜 알 것 같다고. 또 3년 있다가 또 그 얘기해요 또. 그죠? 계속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정말 사티의 개념이 분명해지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어요. 도반들끼리 처음에 사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사티가 뭐다 얘기하는데 실제 몇 개월 지나서 보면 그때 사티랑 지금 개념이 다르죠. 다른. 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수영하시는 분 너무 당연하죠. 그런 게. 결코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더 빨리 그걸 캐치하시라고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거사님이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일 효과적인 거는 그거일 것 같네요. 들을 때 자주 생각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지금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나?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나?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들리고 있다. 듣는구나. 딱 그 순간이 사티하는 순간이에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행할 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을 보려고 막 애쓰지 말고 몸을 보라고 해요. 몸에 좀 더 집중해 보라고. 그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그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서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 몸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느낌, 그게 꼭 통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그런 느낌들이 대상으로 알아지면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셔요. 하시지만 동시에 이제 그런 질문도 해주라는 거죠. 들으면서 지금 듣고 있나,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 아나, 이런 식의 질문. 네. 네, 마치겠습니다.